샐러리맨을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급여가 정부에 고스란히 다 보고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도 삥땅 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투명하게 낸 세금 중 58조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바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기사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정부가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10년 동안 투입한 세금이 5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에 투입된 정부 보전금이 총 58조 1,899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연금에 투입되는 보전금이 국내 총 생산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연금 재정이 국가 재정의 고정 지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메꾸기 위해 들어간 세금은 무려 58조 1,899억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향후 연금에 투입되는 보존금이 GDP의 1%를 넘어설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보존금은 2016년 2조 3천억에서 작년 8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증가세가 앞으로 더 가파라질 거라는 거죠.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 국민연금 논의 개정에 좀 가려져 있지만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에 대한 개정도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무슨 공무원하고 선생님, 군인과 일반 샐러리맨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아이러니한 건 은퇴 후 가장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시는 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샐러리맨의 세금에서 메꿔서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을 안정적인 사람들의 은퇴 생활을 지원해주는 데 쓰는 게 좀 거시기한 상황인데 그럼 샐러리맨 자체로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공무원만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연금 더 가입해라, 저축 더 많이 해라, 그런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 끝까지 보시면 추가 저축 없이도 공무원 연금 정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샐러리맨도 공무원 연금만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설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건 소득 대체율이에요. 소득 대체율은 경제활동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현재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63%이고 국민연금은 개편 진행 중이지만 소득 대체율은 개정 전 기준으로 40%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무원들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40%라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님? 이라는 논리로 말하는 거겠죠. 허나 현실을 보면 어떻던가요? 공무원이셨던 분들과 일반 기업 다니셨던 분들의 은퇴 후 생활 수준 차이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은퇴자이신데 은퇴 후 미국 크루즈 여행 가서 만난 한국인들은 대부분 현역 때 공무원, 선생님, 군인이었다고 말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납입 금액이 많고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이겠죠. 공무원 연금은 개인이 9%, 국가가 9%를 내서 총 18%를 적립을 하고 국민연금은 개정 전 기준으로 개인 4.5%, 국가 4.5%에서 총 9%를 적립하죠. 일단 납입금부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사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납입 기간 때문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의 평균 납입 기간은 20년이 약간 모자란 237개월입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33년이죠. 이런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의 차이가 다음과 같은 수령액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021년 55만원에 그친 반면 공무원연금은 253만원, 군인연금은 277만원, 사학연금은 293만원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들이 월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펑크를 월 평균 55만원 수령하는 국민연금 납입자의 세금으로 메꾸는 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분들이 공무원 연금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만 은퇴까지 잘 가져가도 샐러리맨도 공무원 연금 정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퇴직연금은 DC 기준으로 8.3%를 적립해주고 DB 기준으로도 근속연수를 퇴직 시점 급여로 산정해주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따라잡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DC 기준으로도 8.3%니까 공무원 연금 9%에 8.3%를 더하면 공무원 연금의 적립액 정도는 얼추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사기업이 공무원분들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조합으로 공무원 연금을 따라가기 가장 큰 허들은 바로 퇴직연금을 은퇴 시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대부분 해지하기 때문이에요. 2022년 조사 기준으로 퇴사 후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하고 나서 해지하는 비율이 무려 98%라고 하네요. 회사 다니다가 이직하면 퇴직연금을 IRP로 정산받고 깨고, 또 이직하면 퇴직연금 IRP로 정산받아서 깨고, 정작 은퇴할 때는 마지막 다니는 회사에 받은 퇴직금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하면 퇴직금을 IRP에 넣어서 보관하고 투자하고, 또 이직하면 퇴직금은 IRP에 넣어서 보관하고 투자하고, 즉 이직 시마다 IRP에 넣고 해지 없이 쭉 이어가 연금으로 받아야 국민연금과 더해서 퇴직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납입 금액은 얼추 공무원연금 수준을 맞추지만 정작 유지를 못하고 해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못 따라가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IRP를 깰까요? 저는 IRP 해지의 주된 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주택자금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부동산 관련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출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 후 들어오는 큰돈인 퇴직연금을 보면 해지 후에 부채 상환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부채 상환 원리금도 줄어들고 집도 더 내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또 부동산 자산에 올인하는 것에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 때문인지 퇴직 전에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해서 DC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도록도 해주고 있죠.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런 제도가 없기에 강제로 연금을 모아갈 수밖에 없으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연금을 많이 수령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벤트 자금입니다. 장기 근속을 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몇 천만 원 단위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직하면 텀도 생겼으니까 퇴직연금 이번에 정산해서 해외여행 가고 연봉도 올려서 이직했으니 다음부터는 정말 열심히 모아야지 라고요. 이직할 때 이렇게 여행, 자동차 구입 등으로 이벤트 자금으로 소진해버리는 거죠. 몇 천만 원이 나왔을 때 딱 하기 좋은 것들이겠죠. 세 번째는 자녀 교육 독립자금입니다. 자녀의 출산도 늦어지고 퇴직도 빨라지면서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50대에 퇴직하여 받은 퇴직연금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지원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많은 돈을 벌 때 퇴직이라 퇴직금 규모도 좀 있고 은퇴와 가장 가까운 시기여서 유지해야 하지만 자녀 교육, 독립자금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기 어려운 것은 다 같은 부모 마음이겠죠. 이렇게 퇴직연금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 앞에 신입사원이었던 내가 앞에 앉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실까요? 코인 사라, 테슬라 사라, 엔비디아 사라 이런 거 말고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겠죠. 능력 높여서 연봉 올려라,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소비하지 마라 이런 말들요. 그럼 은퇴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요? 아마도 절대 그 퇴직연금으로 집과 관련한 부채 상환이나 차 사고, 여행 가고 애들 지원해주지 말고 돈 없이 은퇴를 맞이한 나를 위해서 제발 퇴직연금 깨지 말고 나에게 양보해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제가 은퇴 준비를 재테크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이런 주택자금, 자녀 독립, 학자금, 이벤트 자금 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이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미국의 401k를 모티브로 따와서 제도를 정착 중인데요. 미국인들은 저축을 거의 안 하고 살지만 이 401k만큼은 정말 애지중지 관리를 합니다. 이 연금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401k 관련 기사에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퇴직연금으로 백만장자, 그러니까 거의 한 15억 정도를 마련하는 사람이 9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죠. 미국의 401k를 검색하면 연금 백만장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IRP를 검색하면 해지 시 세금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슬픈 현실입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인내에 기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해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이렇게 연금 백만장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 군인, 공무원분 정도의 그런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더해도 얼추 따라잡을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은 퇴직연금이 없이 셀러리맨으로 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셀러리맨 분들도 퇴직연금만 한 번도 정산하지 않고 경제활동 기간 동안만 모아간다면 은퇴 이후에 공무원분들 부러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도는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DB와 DC의 선택, DB에서 DC로 넘어가는 시기, DC와 IRP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은퇴 준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